수도권은 아니지만 경기도와 바로 붙어있는 지자체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서 도로교통으로는 소요시간 1시간대이며 오래전부터 영동고속도로, 2016년 11월 52번 광주 원주고속도로 개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망이 더 늘어났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노선 기준으로 거리 114.4km이고 서울 경부 공주 노선보다 11.5km 정도 짧습니다. 서울 원주 간의 대중교통입니다. 네, 이거 원래 작년 상반기에 노선 vs 노선 파일럿 에피소드로 좀 해보려 했던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고 그래서 서울 2000편으로 바꾸면서 이걸 못했거든요. 드디어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토요일 아침에 여기 서울 경부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영동선 플랫폼입니다. 휴일 아침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플랫폼이고 대합실 안에서 지금 촬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대합실에 좀 천천히 좀 둘러본 결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원주로 넘어갈 건데 제 뒤에 이제 25번 원주행 플랫폼이 있거든요. 제가 탈 버스는 한 앞으로 12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타면 되겠네요. 지금 제 뒤에 중앙고속 고속 하나가 와 있습니다만은 10분에 출발하는 고속버스라서 제가 탈 버스는 아니네요. 이 차가 9시 20분에 출발하는 문막경유 원주행 우등고속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승객들이 많아서 잔여 좌석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1번석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이 버스는 3점식 안전띠가 설치됐습니다. 어깨 결리는 것만 아니면 정말 괜찮았을 것 같아요. 드디어 출발합니다. 영동선 플랫폼에서 나왔다 보니 구내를 반바퀴 돌고서 출입구로 나가야 합니다. 이때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구조가 그러니까 기다려줍시다. 3호 가든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야 경부고속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반포 RC가 나옵니다. 정식 1번 고속도로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반포 RC를 통해서 사실상 고속도로 진입한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죠. 노면상 분홍띠 따라 들어가야 반포 RC의 부산 방향 진입입니다. 여기 반포 RC는 자주 이용해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이른 아침이거나 아주 늦은 밤이 아니면 쉽게 진입하기가 어렵죠. 본선상에서도 정체인데 이걸 뚫고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속버스는 이 정체를 비교적 잠깐만 겪어도 되고 버스 전용 차로를 바로 이용하면 되니까 지금부터는 정체 걱정 없이 바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서초 RC를 지나 양재 RC까지 가면 정식 1번 고속도로 시점부입니다. 양재 RC와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를 지난 이후 시점에서 신갈분기점까지 21km 남았습니다. 원주로 가야 하는 이 버스라면 신갈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로 바꿔 타야 하죠. 신갈분기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금토분기점, 대왕판교 RC, 판교분기점, 판교 RC, 하이패스센터, 서울 요금소를 지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는 매일 버스 전용 차로가 시행되기 때문에 오후 9시까지는 다른 차로 정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신갈분기점 닿기 전 전광판은 영동고속도로 일부 구간 정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부디 분기점에서 갈아탄 때는 무사히 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조금 뒤 탈 영동고속도로는 인천에서 강릉까지 이어져 있고 그 가운데 원주도 지나가기 때문에 이 버스는 영동고속도로 이용이 필요합니다. 영남 지역으로 가는 버스들도 경우에 따라 영동고속도로로 가는 경우가 있지만 영동고속도로 이용이 주가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노면상 초록띠 따라 갑니다. 이 이후로는 마성 RC와 서용인 분기점, 용인 RC, 용인 휴게소, 양재 RC, 덕평 RC, 덕평 휴게소, 호법 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오 마이 갓! 그 정체가 진입로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무리 단거리라지만 이 정체 때문에 좀 고생길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용인 쪽으로 들어가는 5002번도 보였는데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영동고속도로에도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데 신갈 분기점에서 곧바로 시행 시작 구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본선 정체가 있다면 그대로 정체 갇힌다 이 말입니다. 도중에 도착 안내 정보가 나왔는데 원주 도착은 11시 전후입니다. 시간을 상당히 깎아본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정체가 영향을 끼친 티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버스들이 제일 좌측 차로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버스 전용 차로가 바로 시작되는 지점은 아니지만 몇백 미터 앞에서 시작될 구간에 대비해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꽤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부터가 버스 전용 차로입니다만 일반 승용차들이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원래 추월 차로였다가 버스 전용 차로로 바뀌는 거라 차로 변경한다고 시간이 좀 걸려서거든요.
예, 전광판에는 양지 터널까지 정체라고 하고 있네요. 예, 오늘 같은 날 버스 타서 좀 괜찮은 거지, 만약 승용차였다면 직접적으로 정체 겪을 거 다 겪어야 하는 거니까 이 부분 좀 괴로울 것 같습니다. 주말이니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주중권 같은 경우 2노선이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은 경부고속도로의 신갈분기점 이북에만 한정되어서 용인시에서라도 정체 발생한다면 그냥 고지곳대로 정체 겪을 거 다 겪어야 합니다. 앞으로 원주까지는 61km가 남았습니다만 이 버스는 원주 IC를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문막 경유이기도 하고 원주 종합버스터미널은 원주 IC가 아니라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IC와 가깝죠. 서울에서 원주로 가는 버스는 원주 IC를 갈 일이 없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구간이 호법 분기점을 앞두고 끝나서 다른 차로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1차로가 다시 추월차로가 되어서 승용차들이 추월하도록 맡겨야겠죠. 보통 쉽게는 신갈 분기점에서 호법 분기점 간 휴일 버스 전용차로 시행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히 분기점 한가운데쯤에서 시장이나 끝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법 분기점 이후로 이천 IC, 여주휴게소, 여주 분기점, 여주 IC를 지나면 문막 IC가 있습니다. 문막 휴게소도 있지만 상가인간 위치가 좀 다른데 인천 방향 휴게소는 문막 IC 서쪽쯤, 강릉 방향 휴게소는 문막 IC 동쪽쯤입니다. 아하! 하필 지금 여기서 정체가 발생했어요. 버스 전용차로 끝나니 거짓말같이 정체가 시작되고 또 정체 또 갇히게 생겼습니다. 아, 단거리가 이렇게 가기가 힘들었습니까? 시간 많이 흐르지도 않은 시점에서 또 정체고. 아, 여기 광고판이 있네요. 원주야 10분만 기다려. 아, 아니고 원주야 정체 때문에 30분 걸리게 생겼다. 가 되는 마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다행히도 바로 풀렸습니다. 원주야, 10분은 좀 힘들겠고 한 17분 정도만 기다려줄래? 이게 왠지 들어맞을 것 같죠? 이제 무사히 문막 방향으로 이동해보자고요. 여기 여주 분기점에서는 1에서 3차로 따라 원주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선 1에서 3차로까지라고 안내되고 있지만 이 이후에 바로 차로 한 개가 가변차로가 되어서 원주 쪽까지 그대로 이어지겠습니다. 왜 또 그래? 17분만 기다려달라고 해놨는데 또 정치면 괜히 사람 더 기다리게 만들고 고생이라고. 혹시 가변차로 하나 막아둔 건 아니겠지? 차량들 많은데 이건 좀 뚫어놔줘야 돼요. 아, 다행히 속도가 약간 회복됐습니다. 또 찐 정체인 줄 알고 그랬네요. 이번 시간은 정체 하나 때문에 기복이 좀 심한 것 같네요. 가변차로 사용 가능해서 3개 차선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원주 IC로 넘어가는 중에는 강천 터널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터널 폭 문제로 가변차로 쪽은 터널을 그대로 지나지 않고 터널 옆에 따로 마련된 도로 따라 이동합니다. 마침 고속버스도 가변차로 쪽으로 맞았는데 터널 옆으로 지나간 기에 심도 좀 깊은 커브를 지나갑니다. 강천 터널쯤을 경계로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나뉩니다. 얼마쯤 가니 아파트로 보이는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저기가 문막읍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버스도 곧 문막 IC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문막 경유 차량은 지금 나오는 문막 IC를 통해서 고속도로 진출입을 합니다. 고속도로 내에 문막 정류소 부스가 따로 있어도 고속버스가 아예 서는 데가 아니니 문막에서 타시려는 분들은 영동고속도로 쪽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고속도로 밖에 따로 정류소가 있으니 거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원주 시내는 아니고 문막읍입니다. 문막에서 내려가는 분은 문막 IC 요금소 나오면 이제 다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9번 지방도와 연결되고 요금소 나오자마자 우회전합니다.
조금 가면 CU 편의점 하나가 보입니다. 편의점 바로 앞에 건능리라고 하는 시내버스 정류소가 있는데 여기에 고속버스가 정차합니다. 탑승은 이 지점이 아니고 건너편쯤에 삼성스토어 옆이란 점 알아두세요. 문막에서 승객들 좀 하차한 뒤 이제 원주종합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기 건등사거리에서 42번 국도로 들어갑니다. 문막정류소에서 원주종합버스터미널까지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광토교차로도 지날 것인데 광토교차로를 경계로 이용하는 도로가 국도에서 국도가 아닌 길로 바뀝니다. 또 계속 가다 보면 만종역 근처도 나오는데 지금 이 카메라가 향한 시야에서는 만종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주시가지에 서서히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단계동으로 들어온 건데 제가 내릴 원주종합버스터미널은 단계동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만 기다리면 터미널에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좌회전하면 종합버스터미널 출입구로 갈 수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속버스터미널로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지금 건물이 없어졌죠. 그래서 종합버스터미널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울경부에서 9시 20분에 출발한 이 고속버스는 11시 8분에 터미널 하차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12분만 더 지체됐다면 정말 2시간 소요가 될 뻔했죠. 이번 시간 이용한 서울경부 원주 고속버스 노선은 일반 고속 8,500원, 우등 고속 12,400원, 프리미엄 16,100원, 심야 일반 고속 9,300원, 심야 우등 13,600원, 심야 프리미엄 17,7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자별 배차가 조금 불안정하지만 첫 막차는 일정하여 서울 경부에서 첫차 공통 6시, 막차 월에서 목요일 23시, 금에서 일요일 0시, 원주에서 첫차 월요일 5시 50분, 나머지 6시, 막차 월에서 목요일 22시 30분, 금에서 일요일 23시로 평상시에는 10에서 25분, 주말 최소 5분 간격으로 운행. 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40분 간격으로 버리신다고? 이게 뭔 경우야? 그리고 전에 월에서 목요일 막차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경부 23시 30분이었는데 이게 앞당겨진 모양이더라고요. 이 노선은 본래 전 차량이 문막을 경유하였으나 2020년 5월부터 무정차와 문막 경유편으로 서로 나뉘었기 때문에 문막 정류소를 이용하실 분은 따로 문막을 경유하는 차량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막 경유 차량편의 정차지는 원주행은 CU 편의점 문막대로 앞에 건능리 시내버스 정류소, 서울경부행은 삼성스토어 문막점 옆에 문막 시외고속버스 정류소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새마을 구간 기준 최초 개통은 1971년 12월 1일, 그리고 동일 시기에 서울에서 원주 간의 고속버스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1971년 당시 소식에 따르면 동양고속, 그레이하운드, 중앙고속, 한진고속에서 처음으로 운행했고 현재 동부고속이 되는 운행회사가 새롭게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동부고속은 나중에 이 노선 운행에 합류했고 그레이하운드는 1978년에 중앙고속과 합쳐지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2004년부터는 전 차량편이 문막 정류소를 경유했지만 현재는 일부 차량만 문막 경유를 하는 형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문막에 승객이 없어도 그대로 경유해가며 운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2019년 4월 12일자 원주 MBC 보도를 통해 언급되었는데 문막 주변 승객이 아닌 이상 문막을 경유해가며 운행하는 게 이용하기 불편했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20년 5월에 이 노선의 프리미엄이 신설된과 동시에 문막 경유를 일부 차량에 한정해서 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구 원주 고속버스터미널 간 바로 가는 차량편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결되었습니다. 서울 경부 원주 노선 이외에도 동서울 원주 노선이 있는데 동서울 원주 노선은 일자별 배차 불안정 없이 동서울에서 6시 10분부터 22시, 원주에서는 21시까지 평상시 10에서 30분 간격입니다. 이 노선도 무정차와 문막 경유 차량편이 나뉘었으나 비중은 무정차가 아주 많습니다. 동서울에서 문막까지 일반 8,700원, 원주까지 전구간 일반 9,200원, 우등 11,9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막 정류소에서는 12명의 승객만 탑승할 수 있으며 29에서 40분 좌석에 할당 중입니다. 이용하는 경로가 달라서 경부고속도로가 아닌 중부고속도로를 경유합니다.
상봉터미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 하루 6회 일반 버스만 운행하고 전 구간 9,4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 차량편 문막을 경유하나 경기도 구리시도 경유하는 관계로 소요시간이 조금 더 깁니다. 하루 6회만 운행하고 있어서 시간대를 맞추기가 어려운 분은 오히려 KTX 상봉역에서 만종역까지 강릉선 KTX를 이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KTX 상봉역도 정차 횟수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상봉터미널은 11월 30일까지만 운영하고 이후로는 건물 앞 임시 승강장 체제로 전환됩니다. 단기동과는 전혀 관계없으나 똑같이 원주시로 들어가는 서울 경부 원주역 신고속버스 노선도 있는데 전차량편 원주 기업도시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월에서 목요일 기준 우등 8회 운행 중입니다. 전 구간 기준 원가는 14,700원이나 10% 할인으로 13,200원에 이용할 수 있고 건보공단 사원이라면 티머니고를 통해 건보공단 권종을 선택해서 예약할 수 있지만 사원증을 소지해야 하고 예약 시 사원 인증 단계를 거쳐가야 합니다. 이 버스의 최종 목적지는 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문입니다. 본래 원주역 신도시로 가는 버스는 원주터미널로 가는 노선의 연장으로 운행했던 버스였지만 나중에 아예 독립했죠. 서울에서 원주까지는 열차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큰 틀에서 두 가지로 강릉선 계통 열차를 서울역이나 청량리역, 상봉역에서부터 만종역까지 이용하거나 중앙선 열차를 청량리역에서 원주역까지 이용하면 됩니다. 열차편이나 노선 계통별로 시발지가 서로 다르지만 청량리역에서 이용하는 것이 차량편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합니다. 중앙선 KTX부터 알아보자면 평상시 하루 운행 횟수 7회지만 토일 1회 증편됩니다. 청량역에서 6시에서 22시까지, 원주역에서 7시 14분부터 22시 35분까지, 요금 각각 11,100원, 13,100원, 소요시간 46분에서 51분. 중앙선은 KTX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일반 열차를 이용하더라도 결국 크게 쓸모가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주역에서 청량리행 7시 17분 ITX 새마을 1092열차는 7시 14분에 출발하는 KTX 702열차보다 더 늦게 도착합니다. 중간에 KTX 열차가 추월을 하고 대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궁화 1632열차도 마찬가지 형태이고요. 다만 ITX 마음 1192열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표나 상황 잘 살펴보셔서 일반 열차보다 더 빨리 도착하는 KTX가 있으면 오히려 KTX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무궁화호를 이용하면 6,200원, ITX 새마을 9,100원, ITX 마음은 할인 프로모션 이미 끝났습니다. 태백선 구간 이용에만 한정되어 12월까지 연장되었고 현재 청량리에서 원주 간 ITX 마음 요금도 9,100원입니다. 애초부터 원가가 새마을호 요금이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괜히 마음 아프네. 다음으로 강릉선 KTX 첫막차는 서울역 청량역에서 각각 5시 11분, 5시 30분과 22시 11분, 22시 30분, 만종역에서는 6시 14분, 23시 14분입니다. 상봉역은 예약처를 통해서라도 따로 참고해주세요. 만종역 정차 강릉선 KTX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합하여 하행 총 23편, 상행 총 22편이 있지만 금토나 금토일, 토일에만 운행하는 열차 하행 총 6편, 상행 총 7편은 모두 서울역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게 다 청량리역 시종착이니까요. 그래서 금에서 일요일에 강릉선 KTX를 이용하실 분은 경우에 따라 청량리역을 반드시 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서울역에서 만종역 11,400원, 14,400원, 청량역에서 만종역 9,700원, 12,700원, 소요시간은 서울역에서 만종역 1시간 6분에서 1시간 14분, 청량역 기준으로 하면 45분에서 52분입니다. 참, 여기 노선들은 특실이 아니라 우등실 운영 중입니다. 2x1 시트를 기대하셨다면 당장 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요시간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KTX로 서울에서 강릉까지가 대략 1시간 40분 소요된다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던 거 있죠? 그거 다 청량역 기준입니다. 서울역 기준이면 대략 2시간 나옵니다. 그게 강릉역이 아니라 만종역까지라고 했을 때 1시간도 안 되어 이동할 수 있다라고 누군가가 그런다면 역시 그것도 청량역 기준이다. 왜?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서울역에서 KTX 타고 갈 거래. 서울에서 1시간도 안 걸린다고 하는데 이번에 서울역에서 한번 KTX 타고 한번 원주 가볼까 했는데 예약처에 따르면 서울역에서 만종역 정작 1시간 미만에 못 가요. 야! 이게 왜 1시간 넘게 걸린다고 나오는 건데 사기친 거 아니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그게 청량리역 기준이었다고요. 이유라면 많이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중앙선 경유해서 이동하면서 더 추가되는 소요시간이다 보니까요. 근데 정작 소요시간 따지고 보면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이 1호선 소요시간과 맞먹는다는 거. 이렇게 철도를 알아봤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서울 경부 원주 노선의 전반적인 것에 비하면 조금 부족합니다. 소요시간이야 KTX가 버스보다 더 빠르지만 주말 최소 배차 간격 5분인 경우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자주 운행하는데 KTX는 그렇지 못하고요. KTX 첫 차가 서울에서는 고속버스보다 확실히 빠르고 원주에서는 조금 늦는 경우가 있지만 어차피 고속버스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막차는 확실히 서울은 밀리는 게 중앙선과 강릉선 계통 막차가 모두 22시대라서 그것에 비해서 고속버스는 23시나 0시까지도 있어요. 원주에서는 강릉선 덕분에 막차가 고속버스보다 더 늦는데 이 막차가 심지어 고속버스보다 더 빨리 도착해요. 결과적으로 배차 또는 운행횟수 문제나 일부분 막차만 빼면 고속버스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았을 수 있지만
말씀드려야 할 요소가 하나 있죠. 중앙선 내 망역 2서 구간에서 겪고 있는 선로 용량 포함 문제입니다. 교통량이 너무 많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선로 가닥 2개인 복선 구간인데 한정된 선로 가닥 안에 들어가는 열차 종류나 편성수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모든 KTX 열차편들이 단편성으로만 운행 중인데 선로 용량 여유를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릉선 KTX와 중앙선 KTX 두 종류를 서울역에서 서원 지역 간을 복합 열차로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복합 열차로 운행해야 하는 열차편들은 서원 지역에 모두 정차해야 하고 서원 지역에서 병결 및 분리 작업을 하기 위해 평상시 정차 시간보다 더 길게 잡아야 합니다. 당장 익산역이나 동대구역에서 열차 병결 및 분리 작업하는 걸 생각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외의 문제점은 중앙선 KTX는 서원 지역과 원 지역에 모두 정체하는 편수가 더 늘어나 원 지역을 이용해야 하는 승객 입장에서 열차 병결이나 분리 작업 문제 때문에 괜히 시간을 더 끌린다는 점, 강릉선 KTX도 만종역에 정체하는 열차라면 똑같은 문제를 안고 갑니다. 또 결과적으로 종착역까지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표대로 운행되는 것보다 더 길어지고 익산역이나 동대구역과 같은 사례와 비교했을 때 아직은 서원 지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진 않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참 이거 빠뜨릴 뻔했습니다. 서원 지역도 사실 포함되지만 문막을 가야 한다거나 기업 도시를 가야 하는 승객이라면 좀 유용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원 지역에 정차하는 KTX 수가 강릉선 개통은 총 5회, 중앙선 총 2회밖에 없습니다.